올해 드디어 막내 아들의 수능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너도 청춘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수능은 늘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막내 아들의 시험은 왠지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이제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식의 수능을 함께할 기회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아버지들이 무슨 수능을 알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나이를 먹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간절해집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와 함께 군대에서 처음으로 외박을 나온 둘째 아들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입대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부대가 있는 곳이 무려 400km나 떨어진 곳이더군요.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새벽녘에 출발하고 돌아올 때는 자정 넘어 집에 도착했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았고, 꿈같은 1박 2일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이라는 게 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아무리 컸어도, 군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곧 막내 아들도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언젠가는 군대도 가겠지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세월의 무상함도 함께 느껴봅니다. 부대 앞에서 헤어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 한참 늦은 시간에도 막내 아들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에는 여전히 공부에 전념하느라 펼쳐진 교과서와 문제집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고3이 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도 책상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잠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아들 방을 보게 됩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자랑스러움도 듭니다. 아침에 깨우면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지만 학교에 가야 한다며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가 할 수 있는 건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을 차려주고 문 앞까지 따라 나가서 손을 흔드는 것뿐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스터디 카페 티켓을 끊어 여름 내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들은 매일 아침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아들의 얼굴은 늘 지쳐 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니까요. 당연히 저에게도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버려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학생 때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도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는 독서실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시절이었습니다만, 없는 살림에도 육성회비만큼은 남에게 빌려서라도 갖다 주실 만큼 열정적이고 억척스런 분이셨습니다. 시험 날이 되면 긴장해서 밤을 새우기도 했었고, 시험장에 가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타서 허둥댄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고 정보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실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당연히 머리가 안 되니 못 들어갔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대 합격한다는 게 쉽습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하는 놈의 책가방이 무거웠던 것처럼 못 들어간 것도 핑계라면 핑계입니다.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의 중요함보다 사회에 나가 경험을 쌓고 업무에 관한 지식들을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하지만 이런 말은 시험이 끝난 후에 해줘야겠지요. 지금은 아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지요. 저는 수능 전문가도 아니고 요즘 공부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5년간의 수능 문제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의 자료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찾아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최근 5년간 국어 영역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는 문이과 통합 수능의 첫 해로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지요. 2023학년도는 조금 쉬워졌지만 여전히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에서는 법, 과학,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는데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특이하게도 비문학보다 문학에 더 힘을 준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을 묶어서 출제하는 등 갈래 폭합 문제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에이어의 도덕문장이라는 논리학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서와 문학 모두 높은 수준의 문제와 선지로 구성되어 단순히 발췌독만으로는 풀 수 없었습니다. 막내에게 이런 경향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국어는 특히 독서 지문을 많이 읽어둬야 할 것 같다고. 법, 과학, 경제 이런 분야 지문들 말이지요. 그리고 문학도 고전 작품들 위주로 꼼꼼히 봐두라고 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봐도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통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줄었지만 대신 중킬러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산량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주요 주관식 문항의 답이 모두 세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이는 찍어서 맞히는 확률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2025학년도 수능도 더욱 계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계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최상위권도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공통과목 22번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2025 수능에서는 수열로 출제되어 케이스를 빠뜨리면 틀리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들에게 수학은 계산 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특히 주관식 문제는 검산을 꼭 하라고 말이지요. 영어는 절대평가라 조금 덜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2023학년도는 비교적 평이했지만 2024학년도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2025학년도는 극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빈칸 추론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 순서 배열 문제가 핵심입니다.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이라고 막내에게 말해줬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막내에게 건네줬습니다. 아들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아빠 실력 대단한데 하면서 놀라더군요.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11월 13일 드디어 수능 날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무엇보다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생활 리듬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 시험이 시작되기 전 그 시간에 머리가 가장 맑도록 수면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시험 당일 아침은 평소 먹던 음식으로 적당량만 먹어야 합니다. 긴장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손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걸 공부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오답 노트가 있다면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져두는 게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자신감을 잃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능 전날은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운 복습 정도만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긴장되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눈을 감고 누워 있기만 해도 휴식이 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하고 전날 밤에 가방에 넣어두고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시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시계가 있긴 하지만 자기 시계가 있으면 더 안심이 됩니다. 단, 전자시계나 스마트워치는 안 되고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가능합니다. 연필과 지우개는 여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도 준비하고요. 시험장이 추울 수도 더울 수도 있으니 체온 조절이 가능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수능 당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은 되도록 먹어야 하고 과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시험 중에 고생하니까요. 시험장에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야 하며 교통체증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일찍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긴장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심호흡을 크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미리미리 다녀와야 합니다. 문제를 받으면 일단 전체를 훑어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쉬운 것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봐야 합니다. OMR 마킹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답을 알았는데 마킹을 잘못해서 틀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끝난 시험은 끝난 겁니다.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지고 다음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편하게 쉬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눈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뉴스들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년 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김지명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지요. 중학교 3년 내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업에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인터넷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속에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17살에 드디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이 학생은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따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학생은 힘들었던 투병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로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시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 기억하고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힘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다면 환자에게 믿음을 주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대단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노력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아이들의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1등을 하라고 명문대를 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아빠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를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능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끈기와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저만 해도 서울대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정년까지 다녔고 이렇게 다시 인생 2막을 살면서 말이지요.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대입시험을 치른 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시험을 망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배울 것이 많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배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배웠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험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아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파이팅 하자 아들아.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